최정민의 건강한 인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은 생소합니다만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약 70%가 보균자라고 하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에 대한 경험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위에 약간의 염증 흔적과 함께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되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균을 제균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하여 체험한 환자로서, 소비자로서 확실하게 헬리코박터 제균 논쟁에 대해서 종지부를 꽉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붙잡고 검사를 하면 약 70% 정도가 헬리코박터균 보균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내시경 검사 결과 새롭게 형성된 염증 흔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의 존재는 돌연변이와 함께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는 점, 특히 노인에 해당하는 저희 나이를 고려해 볼 때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공포 마케팅의 일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방 차원의 치료인데 뭐 받아보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받기로 수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 약 70%가 헬리코박터균 보균자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꼬리가 헬리콥터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헬리코박터균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어디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붙어서 기생을 하고 있고 공기와의 접촉을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 기간은 총 2개월을 제시하고 그 치료 기간에 따른 약을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수령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에게 무슨 약이냐고 물어보니 약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제산제, 항생제, 소화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항생제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도 늘 도전 정신이 강한 저는 열심히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약을 복용한 지 6일째 되는 날, 제가 MT 출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MT 출발이 예정된 하루 전날 밤, 갑자기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몸은 어지러워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운전을 해주는 차량에 의지하여 해당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교대 근무일로 인해 다른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셨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한 항생제가 처방되었다고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제균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따르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일주일간 지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또 계속해서 일주간씩 연속적으로 드셔야 헬리코박터균이 박멸될 수 있다는 부연 설명을 듣고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하여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왔네요. 즉 면역력이 약화되면 코로나 확진 판정이 난다는 보건소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제로 사용되는 항생제가 면역력마저 떨어뜨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MT를 함께 떠나지 못하게 되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먼저 받았던 성경험자들의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한 분은 저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헬리코박터 제균 프로젝트를 도중에 포기한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공교롭게도 별 무리 없이 제균 치료를 잘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유산균 요구르트 V를 지속적으로 음용함으로써 헬리코박터균이 박멸되었다는 체험담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종합해본 저는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몸이 다시 회복되더라도 헬리코박터 제균제를 더 이상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일이라는 요구르트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오일이 요구르트라면 일종의 유산균인데 와인 식초 역시 유산균 역할을 하는데 이걸 마셔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 와인 식초를 식후 2번씩 생수 200ml에 큰 숟가락으로 2스푼씩 담아서 아침과 저녁 식후에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검사 일정인 최초약 처방일로부터 2개월 후이자 와인 식초를 음용하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바로 그 시점에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방법은 위내시경 검사를 다시 할 수 없으니 공복 상태에서 측정하는 요소 호기성 검사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입으로 풀어서 약을 복용하기 전과 후로 나누고 2번에 걸쳐서 20분 간격을 두고 시행했는데, 이후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음성 판정을 문자로 전해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헬리코박터에 대한 제균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일주일간 복용했던 처방약 때문이다, 아니면 천연 발효 식초인 와인 식초 음용 덕분이다. 제가 약을 일주일 이후로 안 먹고 천연 발효 식초인 와인 식초를 음용한 사실을 모르는 의사 선생님은 2개월 처방약으로 헬리코박터가 치유되었다고 내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연 발효 식초인 와인 식초를 음용하는 도중에 구관모 선생님이 저술한 천연 식초로 100년 살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 이런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계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하는데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것은 유익균이라 하고, 그중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젖산균인데, 젖산균은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 젖산균은 장 속에 들어오면 탄수화물의 당을 이용해서 효소와 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을 젖산 발효라고 한다. 천연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 효소이며 장 기능을 좋게 하는 젖산균의 저항이다. 즉, 유익균이 헬리코박터균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은 마치 천연 발효 식초인 와인 식초를 생수에 타서 마시는 헬리코박터 챌린지에 대한 강력한 지지 연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제균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소화기관의 유익균까지 사멸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의사 선생님의 항생제 처방은 잘 죽지 않는 헬리코박터균을 제균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강한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박멸에 실패하면 강한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인데, 이것은 인체의 유익균마저 사멸시키는 빈대잡기 위해 초가상간마저 태우는 방식이라고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빈대잡기 위해 초가상간 다 태우는 방식보다는 선행적으로 와인 식초 음용으로 박멸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의사 선생님에게 맡겨보는 방식 말이죠. 이 방식은 항생제 내성도 없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에게 내성을 길러주는 역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험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혹시나 위암으로 진전될지도 모르는 헬리코박터균을 일단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와인 식초와 같은 천연 발효 식초의 음용으로 약 2개월간 지속해보고 병원에 가서 헬리코박터 검출 여부를 측정해보고 나서
의학적 방법으로 치료 여부를 판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는 와인 식초와 함께 헬리코박터균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에 헬리코박터균 재균의 기쁨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은 역시 맑은 공기, 천연 발효 식초, 자연을 거니는 산책에 있음을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정면의 건강한 인생은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